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좀 게임 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그런데 남편이 그래 일찍 들어갈게. 저항을 안 하는 거야. 그 원리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저항을 안 하고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수용한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최고의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과학계 LK 77이에요? 99래요. LK 99인데 이제 초전도체가 이게 만약에 한국의 뭐 과학자들이 이거 되면 뭐 세상 난리 난다 지금 엄청난 대혁명이 벌어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LK 99가 이제 초전도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온에서도 물건을 떠가지고 이걸 이제 이동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저항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저항을 할 거 아니겠어요? 무거우니까. 전기를 10km 밖으로 이제 우리가 쏘려고 하면 그 가는 중에 저항값 때문에 10km가 다 안 가요. 되게 간단한 거죠. 저는 그 과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초전도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이 얘기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가면서 저항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냥 쑥 들어가고 누군가는 되게 저항할 수 있어요. 잘 안 와요. 근데 이 저항값이 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싹 그냥 들어와. 좀 게임 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그런데 남편이 그래 일찍 들어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1번, 나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래도 좀 듣고 그걸 내 삶에 적용도 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 중에 도라이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네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도라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항하거든요. 어디서 명령을 해? 진짜.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해도 자식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속에서 저항을 해요. 이 저항감이 되게 심한 집이 있어요. 그럼 그런 집은 어떻게 되느냐? 열이 나요. 열. 그걸 엄마들은 열불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난다고요? 열불이 난다고요. 열불. 야, 엄마가 얘기하면 이 새끼야. 이게 지금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열이 난다는 뜻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쑥 들어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하긴 해도 이렇게 하는 거죠. 에? 여러분, 사람이 내가 몸이 아프고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 상처를 제일 잘 받는 때예요. 제가 아침에 병원 갔는데 수술이 11시인데 7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항값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 수술이 11시인데 왜 7시에 오래? 그래서 집에서 5시 반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제 갔는데 진짜 너무 화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무 봐주시는 분이, 제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복잡해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날 처음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니까 수술하러 왔다 했더니 무슨 수술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서 저한테 약간 비꼬는 투로 웃더라고요. 지금 웃으셨어요? 아니, 환자가 수술하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진짜 해병대 나왔는데 아주 진짜 귀신도 잡고 사람도 잡겠네 오늘. 순간 근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이 사람의 비웃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가 막 올 때 로타리 같은 데서 자빠져 본 적 있어요?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놀랍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안 아파. 왜? 인간은 쪽팔리면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의학적 구조야. 너무 심하게 나빠졌는데 안 아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벌떡 일어나 버려.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가게 돼. 사람들이 조그맣게 말하는데 그게 들려. 피난다! 이게 들린다고요. 소모즈처럼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조그맣게 말해도 다 들려. 커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짝 웃는 표정도 그게 다 보여. 그때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인간은 살다가 힘든 날, 창피한 날, 무서운 날이 오면 상황을 확대해가지고 소리도 확대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확대해가지고 자기의 뇌에 각인을 해버린대요. 이제 그만한 알면 된 거예요. 창호가 저 사람이 웃긴 웃었는데 지금 네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 웃음소리가 크게 들린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가라는 대로 진짜 비웃었어요. 결국은 뭐 이제 찾아서 뭐 이렇게 했는데 또 희한하게 영화처럼 이때부터 만난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그러셨어요? 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아,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정말 너무 웃으시면서 선생님, 이거 뭐 이제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끝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들 좋게 나오게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가시다가 다시 또 근데 제가 이렇게 뭘 오래 못 듣는 스타일인데 그 강사님 그 강의 몰아보기 2시간짜리가 있는데 나 2시간 다 듣고 잤잖아요. 어쩜 그렇게 탤런트가 진짜. 네, 잘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기 전에 환자를 안심시키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뭐 또 피드백을 말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 사람이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제일 공포스럽거든요. 수술실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 알루미늄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수술실 들어가잖아요. 이 천정에 막 엄청난 조명하고 막 그리고 되게 추워요. 냉기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이렇게 가스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막 이게 막 그 공포가 약간 공황처럼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들 말하는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나한테 안 좋게 한 것도 너무 크게 들리고 나한테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위기예요. 위험한 기회. 위험하지만 기회. 이 말 누가 했냐면 인스타에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도 인스타 대문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때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잘못되면 그때 우리는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 상처만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웃어? 자기 상처에 둘러싸여서 사는 거죠. 평생. 그리고 그게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누군가가 말하면 안 들어버려요. 자,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몇 개 중에 하나를 해요. 1번 터져요. 2번 불이 나버려요. 누군가가 말했는데 똑같은 말인데도 저항값이 너무 많아. 나중에는 이 저항값이 너무 많아서 불도 나고 폭발도 하고 싱크홀처럼 밑으로 콱 꺼져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억울하니까 보상을 받고 싶어요. 내가 이때까지 너무 억울하게 참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해주는 보상이 뭐예요? 가까운 게 있고 먼 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 정말 힘들게 살고 참고 살았을수록 우리가 제일 많이 받고 싶은 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행 가고 싶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요? 사람들도 선생님이 없어졌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서로.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선생님처럼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남태평양 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원주민들 몇 분만 살고 관광지 아닌 곳. 거기에서 코코넛 이렇게 먹고 사는 가재 큰 거.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숯불 같은 거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거나 먹고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노을이나 이렇게 보고
전 그렇게 있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왜 사람들 없는 데 가고 싶을까요? 사람한테 지쳤거나 쉬고 싶거나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취향을 모르니까 보상으로 여행 500만 원짜리 갔다가 인천공항 도착해서 물건 찾으면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의 구조는 큰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야. 자기 영혼의 디테일한 그 지점이 있어요. 그 혈점, 스팟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뭘 느껴요? 의미와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의미를 느끼지? 난 어떤 게 흥미롭지? 그게 사람마다 그 스팟이 다 달라요. 내가 되게 흥미로워하는 지점, 내가 되게 의미 있어 하는 지점이 있어요. 인간은 그 지점을 섬세하게 터치해 줄 때 자기의 생명으로 가는 모든 문들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그 자기의 스팟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느끼는 지점, 내가 흥미를 느끼는 지점.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저항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이게 막 세상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 초전도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영하 200도 그리고 중력의 뭐 10,000배인가? 어마어마한 그거를 줬을 때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니 거기 어떻게 그게 살아요? 영하 200도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데에서 그거 되면 뭐예요? 근데 이게 상온에서 그냥 이 압력에서 LK99가 나왔다고 뭐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전 그걸 근데 소통의 관계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사람들이 저항값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연인끼리,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내가 영업을 하는 데에서.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삶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영업을 하면 영업의 신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최고의 리더십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엄마가 된다면 그 엄마 때문에 자식들은 너무 잘 되고, 그런 아빠가 오신다면, 초전도체 같은 아빠가 오신다면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저항값 없이 샥샥샥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거의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말한다면 영업도 잘 되고 서비스도 잘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알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제 강연이 사람들이 여러 번 보셨잖아요. 전체 누적이 3억 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항값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자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저항값이 가장 높아요. 정말 강연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중학교 남자애들이 아니에요. 제 또래 전후의 남자들이에요. 사실 제 또래 전후의 남자들에게 제가 설득력 있게 말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건 구조상 그래요. 네. 근데 희한하게 여자분들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해도 저 말이 괜찮은데 라고 하면 들어버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성들한테 뭔가 강연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성들은 수용성도 있고 리액션도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잘해준단 말이에요 라고 할 때 여성들이 이런다고요. 여자는 고개를 앞으로 많이 끄덕거려요. 남자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뱀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같이 소심한 인간들은 그거를 또 이렇게 그 물질을 전달을 잘 하기가 힘들어진 상태가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는 남자들도 많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떤 좋은 초전대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저항을 안 하고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수용한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교육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변화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을 얘기를 할 때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항값이 세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변화시키려고 안 해야 돼요? 확신 없이 말해야 돼요? 아니에요.
확신 있게 말하시되 사람들이 아니라면 빠져나갈 통로를 열어주시면 좋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하면 저항해요. 이거 여러분 딱 들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틀리면 어떡할 건데 이 새끼야. 이런 마음이 사람 마음 안에 저항값이 생겨요. 근데 틀릴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저항값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핵심을 정말 소개한다면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실력은 높고 자세가 낮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실력이 높으면 자세도 같이 높아요. 최악은 뭐예요? 실력 없는 새끼가 자세가 높은 게 최악의 저항값이에요. 내가 저 새끼 보니까 저 새끼 별로 아는 것도 아닌데 자세는 겁나 지가 교수라고 뭐 뻗탱기고 있네? 이러면 마음의 저항값이 엄청 올라가요. 근데 보통은 실력이 높으면 자세도 높더라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자세도 높아버려요. 경력이 높으면 자세도 높아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저항값이 생겨요. 근데 이상적인 건 실력은 높은데 자세가 낮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을 상당히 저항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자꾸 논리로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저쪽에서 안 들으면 내가 틀린 말해? 내가 틀린 말 하냐고. 나는 성격 자체가 틀린 말을 하지를 않는 여자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틀린 말을 하지를 않는다고. 성격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원래. 이 원래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러면서 자기의 순수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그럼 이제 알았어. 네 똥 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엄청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저것들은 내 말을 안 듣지? 똥멍청이 같은 것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저항값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초전도체보다 초초인 거를 발견해냈어요. 종교를 떠나서 그게 이제 윤동주가 말한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십자가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군 전쟁할 때 사람들이 십자가 믿는 사람하고 이 모슬림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엄청 오래 죽였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 십자가 정신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 모르는 사람을 십자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 정신은 십자가를 안다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때 초 현상이 벌어져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요. 김창욱이 매번 강연을 할 때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랬는데 어머 김창욱이 알고 보니까 자기 강연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심장을 이식해 줬대. 아니 생각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제가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김창욱 강연 듣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그거를 심장 기증해주고 자기는 1년 동안 강의도 못하고 그냥 쉬었대. 자,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얘기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태석 신부님이라고요. 그 이태석 신부님이 자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수단 사람들한테 나는 여기에 선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그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여기 이 마을에 이사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그냥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나 여기 선교하러 오지 않았다. 그게 아까 첫 마디 그 말이잖아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교육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엄청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뭘 팔려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삶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나서도 그 마을에 그 학생들이 계속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인간이 보통 죽으면 끝이에요. 유통기간 딱 지나면 그 사람의 이름과 모든 건 사라져요. 근데 죽었는데도 계속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십자가에 그들을 위해서 달렸으니까. 초전도체가 된 거죠. 그리고 대부분 역사의 그런 사람들은 다 국가나 어떤 이상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고 나서의 그 시간도 넘어버리는 이 초전도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저항감이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자식한테나 아니면 사장님이 직원한테나 고객한테나.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삶의 담이 생기겠죠.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나실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과 그 사건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부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사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경제적인 거든 정서적인 거든 그 무엇이든 우리의 사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명으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신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